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제법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IT 섹터도 그렇고 특히 바이오 섹터가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오른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제는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편으로는 이번 조정 과정을 통해서 IT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겠죠. 조정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그 주도주 논리가 또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차별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 이것만 알면 IT 100점 100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절대 권력이 삼성전자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한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중심에 삼성전자를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를 하든 혹은 이제 IT 개별주를 하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보자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좀 둔하죠. 다른 종목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또 리스크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베이스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놓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전개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2016년도 바닥을 시점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보거든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 보면은 셀트리온 조정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의 어떤 그 지표라고 그랬죠. 지표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셀트리온 혹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조정이 깊어지면서 바이오 생태계에 또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서부터죠.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도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에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연을 개최했는데 이번 주는 강남 3탄 빌딩에서 개최를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고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네요. 3번 출구에서 약 한 50m, 70m 정도 수준이니까 출구에서 이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사는 이제 저하고 우리 그 센터장님 그리고 박태준 부회장께서 하고요.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주교재 외 유튜브 참석자분들은 별도 교재를 소장 가치가 있는 별도 교재를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이 좀 궁금하시면 1시 20분서부터 한 30분 동안 강의 시작하기 한 10분 전이 되겠죠. 한 30분간 보유 종목 진단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IT 바이오 핵심 포인트. 먼저 IT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섹터는 삼성전자의 어떤 대세로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제가 자주 삼성전자의 방주라는 표현을 썼죠. 노아의 방주를 이제 패러디해서 삼성전자의 방주를 벗어나게 되면 굉장한 리스크를 따를 것이고 삼성전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면 편안하게 우리가 효과적인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약 8할, 7할, 8할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잘 이해할 것이고 아울러서 그냥 우리가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들 보면은 먼저 조정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브레인이 먼저 조정받았고, 이어서 동진세미캠이라든가 SFA 반도체 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선조정 받은 종목군들은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강조를 해드렸던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종목군들 있죠. 위에도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든가 SFA 반도체는 해당이 되죠. SFA가 굉장히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매수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매수 자리가 굉장히 좋고, 원익 IPS는 지난번에 우리가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그랬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도 지금 자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SFA보다 낮지는 않지만, SFA 못지않은 그런 좋은 매수 타이밍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좀 변화가 좀 있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HLB에서 메지온이 어떤 주도주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메지온이 오늘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제법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수 관점에서 굉장히 좀 부담되고, 이제 17일이면 이제 유대나필에 대한 삼상 결과가 발표가 나는데, 오늘 흔들리는 거 봐서는 물량을 좀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조정, 셀트리온의 조정이 결국은 이제 바이오 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HL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뭐 공매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고점 부분에서 많이 물량이 엉켜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 HLB 그 특집 방송에서도 약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우리가 흔히 물량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과거 셀트리온이 동일한 자리, 6만원, 5만원, 6만원대에서 6만원대를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받을 때 5개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겁죠. 상대적으로 HLB는 가볍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그리고 박스 하단 정도, 좀 공격적이면 한 13만원. 저 같으면 한 12만원대도 한번 줄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선침의 차원으로, 물론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에 한해서 선침의 차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지온이 이제 좀 상처를 입었어요. 음봉이 떨어지고 장대 거래, 대량 거래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데, 그러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제 상처를 입은 거죠. 수급의 어떤 그 변화, 좀 안 좋은, 긍정적 변화라기보다는 그 부정적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가 알테오젠이라든가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쪽으로 좀 전이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신규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권에서 턴 어라운드는 종목들,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바이오톡스텍, 그 다음에 뭐 국제약품 정도, 그 정도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주가와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5G 종목 얘기할 때 또 많이 말씀드렸던 얘기인 것 같아요.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선이 이제 주가고 파란 선이 실적이에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제 이 하락 과정에서 학습화가 됐기 때문에 불신과 공포감까지도 이제 지배를 하죠. 그런데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살 수가 없어요. 시장은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다라 보니까 자꾸 매도를 종료를 하죠.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바닥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먼저 상승 전환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8분음선, 7분음선, 8분음선 정도 다가오면 대중들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팔아야 되는데 시장이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중들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팔려고 해도 야 실적이 내년에 더 좋은데 왜 파냐? 자꾸 이런 논리로 그 잘못된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팔 기회를 또 놓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삼성전자 혹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보면 이제 2016년도 여기가 2016년도 1월 달이에요. 여기가 1월 달이고 제가 지금 2016년도 12월 달을 표시를 했는데 이때가 2016년도 12월이거든요. 2016년도 12월 보죠. 보면 영업이익이 29조예요. 제일 안 좋았죠. 그런데 이미 주가는 2만원대 초반, 2만원 정도에서 2660원까지 빠졌었네요. 대략적으로 하여튼 2만원 초반서부터 3만 한 7천원까지 주가가 이미 급등한 상태예요.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보다 훨씬 선행을 하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요. 그런데 주가의 최고점을 언제 확인하냐면 2017년 11월에 주가 최고점을 확인합니다. 이때 당시에 57,5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2017년 11월 주가 실적 상투는 실적의 최고점은 어디냐면 2018년도 58조 8천억이에요. 거의 이 59조를 찍었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었죠. 매출도 그렇고. 근데 주가는 2018년도 12월 달이면 어떻습니까? 57,000원서부터 다시 4만원이 깨져요. 3만 한 6천원, 7천원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하고 동행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100점 100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번에 보시면은 올해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27조거든요. 27조. 그런데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고 한참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그 나중에 시간 관계상 이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져요. 왜냐면 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디램이 디램 가격이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실적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디램 재고가 지금 많이 바닥이 났어요. 내년에는 디램 가격이 올라갑니다. 재고가 이제 소진해서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디램이 회복되고 메모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마켓시어를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죠. 아울러서 반도체하고 같이 가는 게 OLED죠. 항상 같이 동행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서버용 반도체도 매출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결정적인 게 5G 폰이라든가 혹은 폴더블 폰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4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4분기 실적도 이제 안 좋게 나옵니다. 4분기 실적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4분기 실적은 안 좋아. 예상 실적이 안 좋은데 내년 이후부터는 2020년 혹은 2021년, 2022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미래 가치가 선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사이클 과정을 보면 주가는 2020년하고 2021년 굉장히 강세일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정도가 주가의 그 상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강연장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오를 때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반도체하고 공명을 이렇게 같이 올랐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는 이 5G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핵이라고 봐야 되겠죠. 5G 시대가 내년에 본격화, 개화가 되면서 모든 영역이, 모든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 공명을 이루면서 사상 최대 2022년도에는 아마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내년에 가서 확인하고 사서는 먹을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혹은 이제 IT 섹터를 얘기할 때 마지막 저가 매수기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이 힘든 장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트를 봐야 되겠네요. 바이오는 이제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전자 보죠. 자, 우선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주.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국면이고, 4차 산업혁명 파동이 2016년도 1월 달에 제가 출발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파동, 2파동, 3파동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4분기 매출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사냐. 그런 시그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물론 제 얘기가 100% 맞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많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선조정 받았던 종목들을 보자고 그랬죠. 솔브레인 보죠. 자, 솔브레인이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너무 양봉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죠. 거래도 제법 터지고. 그러니까 이 상승이라는 것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됐고요. 또 이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니까 목금 다음 주에서는 솔브레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수는 좀 불확실하지만 먼저 조정받았던 선 조정받았던 테마 종목들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동진세미캠 보죠. 동진세미캠도 솔브레인이 이때 터졌다면 동진세미캠은 한 보름 정도 이후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진세미캠. 자, SF 반도체도 충분히 조정받았죠. 동진세미캠, 솔브레인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이 빠지고 SF 반도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의 순서는 솔브레인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을 사고 그 다음에 SF 반도체를 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SF 반도체는 3,000원은 콘크리트 지선이라 봐야 되겠죠. 3,000원대 초반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14분. 제가 오늘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 대체적으로 많은 격려의 댓글이 많았고요.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댓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종목, 한두 종목만 해줘라. 종목을 너무 많이 늘여놓는다. 혹은 아주 구체적으로, PER 이런 것들 왜 얘기 안 하냐. 여러분들 20분 안에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제 방송이 다는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 최선 속에서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시세 형성의 원리가 이렇구나. 주도주 논리가 이렇구나.
예, 그런 것들을 얻어서 실전에 적용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SFA 같은 경우는 자리가 굉장히 좋죠. SFA.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익 IPS. 원익 IPS는 조금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 개파락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돌파계, 급진갭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이거는 하락갭이죠. 하락갭. 하락갭은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익 IPS는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안 맞아요. 그러나 길게 보면 역시 삼성전자와 함께 궤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뭐 한 33,000원 정도 저는 그때서는 팔아도 돼요. 근데 저는 단기로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자, 원익 머티리얼즈는 앞서 이제 SFA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는 매수 관점에서는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 원익 머티리얼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계속해서 먼저 레고캠바이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자, 레고캠바이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레고캠바이오도 분석하려면 한두 곳도 없고요. 핵심은 이제 ADC 기술이었죠. 이 독보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글로벌 뭐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A라는 게 이제 그 안티바디죠. 항체죠. 항체를 의미하는 거. D는 드럭. 그다음에 컨주게이트 접합제. 그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그 플랫폼 기술이에요. 플랫폼 기술. 확장성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5건의 빨간 줄 보면 5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총 15개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뭐 기간 산업이라든가 장치 산업과 비슷해요.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투자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 완성이 되면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거죠. 바이오도 같은 맥락이죠. 연구를 계속해서 R&D 투자를 하다가 연구가 이제 완성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적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레고캠바이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그 장중 저가가 54,400원까지 빠졌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5만원을 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3시 15분인데 51,300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기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우리가 정확히 바닥에 사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한 51,000원 정도, 51,000원 살짝 깨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월봉도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 바로 월봉상 완성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 이 가격대죠. 2016년도 고점이 굉장히 어떤 그 의미 있는 변곡 역할을 하는데 돌파 이후에 그 가격대에서 깨졌지만 돌파하고 이 가격대에서 그 프레토 지선이라고 합니다. 프레토 지선. 프레토 지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레고캠 바이오도 물론 이제 HLB라든가 네지온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얘가 또 더 많은 강점이 있어요. 얘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기존에 이제 15개 깔아놓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투자 회수관에 접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이익의 질이 양호하다고 봐야겠죠. 플랫폼 바이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볼까요?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추가 상승합니다. 이때가 이제 8월 초가 절대 바닥이고, 뭐 우리가 파동론으로 본다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고, 이 고점이 이 좌측의 7월달 급락 시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이렇게 급락한 시점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해요.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 상투와 주가 상투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오른 거에 따른 크게 보면 1파동, 2파동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세요. 이거 같은 거 굉장히 셉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죠. 분식회계 가능성, 뭐 이게 사실 분식회계만 얘기만 나오면 사실 웬만해서는 주식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런 잠재 대기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고, 좀 길게 보고 가격대가 좀 고가지만 길게 보고 투자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메지온 보죠. 메지온. 자, 하여튼 좀 흠집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메지온을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7일날 이제 3, 4개월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그때는 팔아야 된다고 제가 전제를 했고, 대략 목표 가격을 제가 한 30만 원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기술적인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종목을 또 찾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알테오젠 보죠. 자, 알테오젠도 오늘 제법 빠지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사적 고점을 살짝 돌파했거든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산고를 따르죠. 그런 차원에서 알테오젠은 좀 지속. 오늘 만약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다면 사실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거래가 크게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매수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더 강력 보유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HLB를 보죠. HLB는 오늘 등락이 크지는 않죠. 여하튼간에 HLB는 나름대로 그 핵심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유럽 에스모, 그다음에 아스코, 그 종양학회죠. 유럽 종양학회 혹은 미국 종양학회에서 베스트 논문 상을 수여했다는 것도, 수여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 자산운용 혹은 이제 뱅가드 그룹이죠. 그쪽에서 지분 한 5% 출자한 것도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 제조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서 어떤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수르죠. 만수르가 어떤 그 출자한 회사하고 합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HLB가 저 같으면 한 12만원대 오면 사겠어요. 13만원 아래. 당분간 하여튼 HLB는 신고가가 21만원대인데 여기는 돌파를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돌파할 수가 없어요. 수급적으로. 최소한 3개월 조정. 그러니까 11월달 조정이, 11월서부터 조정이 들어왔다고 보고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2월서부터 저는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또 왜냐하면 FDA 임상 3상을 신청하는 게 4월이에요. 4월이니까 2월 정도서부터 좀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기타 이제 바이오톡스텍. 바이오톡스텍은 오늘 제법 빠지네요. 하여튼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거죠. 국제약품. 자, 국제약품은 주가 관리가 좀 되네요. 굉장히 양호하죠. 국제약품은 또 뭐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가 있고, 또 하나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 되죠. 실적이 좋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를 안 봤네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어제 제가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퍼진다. 주가가 좀 퍼지는 기분인데, 오늘따라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내일 뭐 팔더라도 내일 플러스권 있으면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을 좀 많이 분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진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소진을 극복하려면 역시 기간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건승 바랍니다. 감사합니다.